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원형 만들기를 끝으로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형을 지금 다 만들어 봤을 텐데 다 만들어진 원형이 내가 입어 봤을 때 내 몸에 맞지 않는다 하신다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런 판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판을 만들어 두면 좋다라고. 그래서 자기 몸에 맞도록 해서 다시 기본 이 판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혹시라도 목이 꽉 낀다라든지 뭐 겨드랑이가 꽉 낀다, 뭐 이 한 군데 불편한 데가 있으면 예를 들어 목 같은 경우는 목 둘레가 꽉 끼기 때문에 목둘레를 조금 넓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깨선을 조금 줄여서 목둘레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여기 바스트 라인을 조금 내리면 조금 편안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서 기본 판을, 원형 판을 이렇게 만들어 두셔야 앞으로 다른 옷을 만들 때 다른 원형을 가지고 해야만이 옷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던 만들어 봤던 방법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는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좀 어디가 불편하고 이상하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체형이 일반 사람과 좀 달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거는 표준 체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체형과 관련해서 보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치수 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재는 방법은 쉽지만 치수를 잴 때 잘못 재면 이렇게 원형이나 뭐 옷을 만들었을 때 불편하거든요.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치수 재실 때 중요한 거는 그때 치수 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고요. 너무 꽉 끼지 않고 또는 너무 헐겁지 않게 적당하게 잘 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다 보면은 감을 알게 되면은 이제 뭐 내 신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고, 또 패턴과 신체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감을 잡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조금 또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봄 브라우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제가 이미지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뭐 천의 재질이나 뭐 질감 같은 것까지는 다 표현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퍼프 소매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장식적으로 또 플레어진 부분이 이렇게 이중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패턴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형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제가 다시 패턴을 수정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정했을 때 저런 게 나오겠구나. 저도 지금 아직 만들어 본 게 아니라서 이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뭐 치수까지는 지금부터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얼마큼 해서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직접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한 방법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대충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도를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몸판, 앞뒤판이 있는데요. 이제 외곽 라인은 이렇게 수정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크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크라는 거는 보시면 여기 어깨 부분에 가로로 길게 이렇게 절개를 해서 뒷판을 분리를 하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보면 윗부분을 요크라고 하는데요. 떨어져 나간 부분을, 이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주냐. 왼쪽에 보시면 요크 라인 수정 부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글자 오타가 났는데요. 보시면 어깨에 저희가 다트가 있었잖아요. 원형 만들기 했을 때. 그 다트 부분을 자른 다음에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또 여기 밑에 삐뚤어진 라인을 부드럽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다시 분리된 아래 몸판 부분은 가운데 제가 플리츠를 넣을 거예요. 플리츠라는 거는 접은 주름이에요. 플레어는 자연스럽게 곡선이 진
주름이고, 그 다음에 플리츠는 접은 주름. 그래서 이렇게 플리츠 분량을 뒀어요. 저는 접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밖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만들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플리츠 분량을 저는 지금 4cm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화살표는 식사 방향인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줄자를 세워 진동둘레 치수를 댄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흐릿하게 원형판에서 제가 지금 수정한 그 외곽을 보시면 진동둘레도 많이 변형이 됐죠. 그래서 좀 더 길어졌어요. 제가 소매를 달 거기 때문에 이 진동둘레를 변형된 진동둘레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재는데요. 재는 방법은 줄자를 이용하는데 세워서 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칼라입니다. 앞판에서 칼라를 앞뒤 칼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칼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앞판에만 플레어 물량으로 해서 장식적인 느낌으로 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미지를 보셨겠지만 플레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작은 플레어가 있고 그 밑에 큰 플레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앞판에서 플레어 모양을 디자인한 다음에 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또 여러 쪽으로 지금 분량을 나눠서 또 그 각각의 분량대로 잘라서 플레어 분량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또 화살표가 아니라 이게 골선, 점선으로 된 부분은 원형 만들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에 접은 부분에 대해서 솔개 없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라도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주시고 잘라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작은 칼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원래 큰 칼라에서 또 원하는 만큼의 칼라를 더 디자인해서 잘라내서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작은 플레어 칼라 모양으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화살표인데 화살표가 지금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식서를 표시한 건데, 식서가 아니라 이제 식서는 세로 올 방향, 천에서 세로 올 방향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화살표 모양, X자 모양은 바이어스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바이어스 방향은 사선 방향을 말합니다. 제가 원형 만들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천 직물 같은 경우에는 가로올과 세로올 교차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로올이 식서고, 그래서 보통 몸판 같은 경우는 몸판 소매 이런 건 다 이제 늘어남이 제일 없는 식사 방향, 세로올 방향으로 맞춰서 천에 놓고 재단을 하는데, 칼라 같은 경우는 플레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선 방향이 제일 친축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레어 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어 방향은 그러니까 바이어스 방향은 그러니까 천을 재단할 때 식사 방향대로 하면 안 되고 45도로 접어야겠죠. 바이어스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서 그 접은 선에 대고 이렇게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라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소매 같은 경우도 이제 원형이 있는데요. 소매 원형은 몸판 원형처럼 복잡하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기본 판을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보시면 기초선 보시면 진동둘레, 앞진동둘레, 뒤진동둘레, 그리고 뭐 소매산, 소매밑선, 팔길이, 소매부리 이런 명칭들이 있고요. 그리는 방법은 원형보다 굉장히 쉽죠. 가이드라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은 여기 소매산이란 게 있는데, 소매산은 여기 꼭대기, 소매 제일 꼭대기니까 어깨점이면 되겠죠. 어깨점에서 여기 겨드랑이 있는 데까지가, 겨드랑이 부분까지를 소매산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좁으면 소매통도 넓어지고 편안한 소매가 되고요. 소매산이 길어지면 통도 좁아지고 조금 더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됩니다. 물론 소매산의 높이 따라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진동둘레의 분량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만들다 보면 감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만큼의 소매산이면 또 이만큼의 진동둘레 치수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소매통 넓이가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소매 원형은 오른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말씀드릴 거는, 보시면 진동둘레를 보시면 앞쪽이 조금 더 굴곡이 심하죠. 사람의 팔 모양이 옆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앞쪽이 좀 더 굴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좀 더 굴곡지고 비교적 뒤쪽의 소매 진동둘레 부분은 완만하고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매 부립 부분, 밑에 부분에 보시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실제로 사람이 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들었을 때 살짝 안으로 팔꿈치가 꺾이잖아요. 그 모양대로 디자인을 제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이 조금 더 파줘야 되고 뒤쪽은 조금 더 내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소매 밑선은 길이가 같아야겠죠. 연결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매 원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들 블라우스에 달릴 퍼프 소매를 제가 패턴을 한 건데요. 소매 원형에서 변형을 한 거고요. 역시 보시면 아까 그 몸판에서 보셨으면 진동둘레가 수정이 됐는데 좀 길어졌죠. 분량이 조금 많아졌고, 그다음에 소매선도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품은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넓어지게 했고, 소매 부리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이 조금 내려갈수록 넓어지죠. 이 모양이 아랫부분이 조금 더 볼륨이 있는 소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매산 부분 보시면 역시 벌려서 라인 수정을 해줬죠. 이거는 퍼프 소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퍼프 분량이 아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 쪽에도 주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서 벌린 양만큼 주름 분량을 넣어주는 거고요. 잘라서 이렇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수정된 라인까지 해서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패턴까지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봉틀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천은 이미지하고 비슷한 색상이고요. 이렇게 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면 소재 면 100%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이렇게 면 소재고 어느 정도 비치는, 많이 비치진 않는데요. 살짝 비치는 정도의 이런 얇은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뒷판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리츠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뒷판에 요크 라인의 중심에 플리츠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접은 상태에서 펼치게 되면 펼쳐 보이는 안쪽이 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 부분은 여기 지금 이렇게 가위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저희가 재단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솔개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재단했는데 여기다가 가위밥을 주시는 거예요. 끝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펼쳤을 때 V 표시가 되면서 네, 중심의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놔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재봉틀을 이용해서 재봉질을 할 때 중심을 맞춰가지고 삐뚤어지지 않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플리츠, 제가 일단 다림질을 이용해서 플리츠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다리미를 일단 접었습니다. 이게 겉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1cm씩, 제가 4cm를 플리츠를 넣었거든요. 1cm씩 안으로 이렇게 접게 되면은 겉에서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플리츠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거 셔츠 같은 거, 남방 같은 거, 셔츠 브라스 같은 거 입을 때 어깨 부분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등판 부분에.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박스 플리츠라고 합니다. 이렇게 접혀져 있죠. 이게 겉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제 요크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떨어져 나간 부분. 요크는 두 겹으로 합니다. 한 겹이 아니고요. 이렇게 펼치시죠. 두 장으로 지금 일단 만들었고요. 역시 겉 길이. 이거는 안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안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안쪽에 한쪽 면이 들어가고 겉에 한쪽 면이 들어가서 두 겹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에 요 뒷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뒷판 몸판이 연결되는 거고요. 요 사이에. 한번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한 장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연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이 뒷판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은 안쪽에서 봤을 땐 플리츠가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요크 부분이 이렇게 두 장인 거예요. 두 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박은 부분은 이렇게 박을 때는 이렇게 놓고 박게 되고요. 이렇게 놓고 박고요. 여기 제가 시접 정리를 0.5cm로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뒷판을 이 요크 두 장 사이에 껴서 박음질을 하는 건데, 이 선에 맞춰가지고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세 장을 같이 한꺼번에 박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한 장, 요거랑 요 뒷판 먼저 완성선에서 뭐 한 0.5cm, 7cm 떨어진 데서 뭐 고운 박음질 말고 그냥 성큼성큼 박음질이나 아니면 홈질, 손바느질 해서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요 나머지 또 한 장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완성선에 박음질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완성선이 세 장을 같이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안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거의 완성된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크 부분은 앞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앞판을 해야 되는데요. 앞판 같은 경우도 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옷을 만들 때 뭐 다트라든지 이런 뭐 요크 플리츠라든지 이런 요크라든지 이런 게 디테일한 장식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외곽선, 옆선, 어깨선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지금 다트가 원래 저희가 원형에서 있었는데 다트가 없잖아요. 다트가 없는 이유는 어깨 다트만 하나 지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요크를 만들었고, 나머지 허리 다트나 옆 다트 이런 건 없거든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만드는 옷이 허리둘레 부분, 품 부분이 여유가 있는 편안하게 입는 옷이기 때문에 다트가 필요 없어서 지금 최소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트 부분을 지금 먼저 제가 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트가 없어요. 어깨 다트 외에는. 그 부분을 참고 주시고요. 그리고 뒷판에는 그래서 이렇게 플리츠하고 요크가 디테일한 장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만들었고, 앞판에는 칼라를 대신하는 앞판 장식 부분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칼라도, 그러니까 지금 칼라를 만약에 완성된 칼라를 달 거면 앞판하고 뒷판을 이제 연결해서 그 위에 칼라를 다는데, 지금 칼라가 아니라 앞판 부분에만, 그러니까 뒤에는 없고 여기 앞에 어깨선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어 칼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먼저 앞판에 완성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게 되면은 네, 앞판, 요것 앞판이고요. 앞판에 여기 분 앞에 그 여민분이 없어요. 이것도 골선으로 이렇게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칼라를 올려서 같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어깨 선을 박을 때 이 카라 부분도 같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카라를 먼저 디테일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라도 제가 일단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그 이미지 상으로 봤겠지만 플레어 부분이 이렇게 좀 작은 플레어, 그 밑에 또 넓은 플레어에서 이중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플레어고요. 이게 넓은 플레어입니다. 큰 거. 그래서 겹치게 돼요. 근데 보시면 아까 제가 패턴할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식사 방향이 아니라 45도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단 펴치되면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목 부분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완성선 원형 그 몸판 완성 원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성선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부분 늘어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칼라를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두 개 만들어서 두 장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게 여름 소재고 얇은 거라서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곽선을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저는 여기를 테이핑을 해서 바이어스 테이핑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뭐 인토럭이라고 해서 스카프나 소수감 보시면 겉에 이렇게 마무리된 작업이 있어요. 그럼 따로 기계가 있는데요. 오버로크처럼, 오버로크는 시접 정리하는 그 바느질 방법인데 그 기계로 하는. 근데 이제 여기는 인토로크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런 기계는 비싸죠. 그러니까 기계를 제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동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바느질도 굉장히 좀 많이 같이 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바이어스 테이프로 여기 가장자리를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두 장 모두요. 그래서 바이어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테이프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칼라 부분을 앞에 디테일 칼라 부분을 다 만들었거든요. 완성을 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끝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바이어스로 해서 겉에 스티치가 보이지가 않고요. 이 안쪽에는 공구르기 바느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여기 양쪽이 어깨거든요. 이 상태로 앞판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여기가 앞판이에요. 이렇게 앞판이 있죠. 겉에 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몸판의 겉에 칼라를 이렇게, 칼라는 안쪽에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칼라 거치고, 다 거치 보이도록. 이렇게 여기는 어깨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피누를 일단 고정을 하고, 한 번 더 임시 박음질을 또 이 어깨선에 이 두 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어깨선과 연결해서 받겠습니다. 네, 지금 앞판에 어깨선하고 목선을 이렇게 앞에 플레어 부분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완성선에 박지 않고 완성선에서 살짝 한 0.23c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어깨선부터 목둘레선까지 몸판, 앞 몸판하고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제 어깨선을 뒷 몸판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옆선을 연결하면 몸통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여기 겉과 겉끼리 박는 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가 지금 겉이었고요. 이렇게 박스 플리츠 이렇게 진 곳이 지금 겉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크도 두 장이었는데 왜 움직이지 말라고 제가 임시로 완성선 위에다가 한 번 더 박음질을 성큼성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삐뚤어지지 않고 완성선에 맞춰서 박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겉에 하고 여기 플레어 부분이 앞판에서는 이쪽 부분이 지금 겉이잖아요. 이렇게 이쪽 겉, 그다음에 몸판의 겉끼리 이렇게 맞대서 어깨선을 받고요. 지금 이건 안쪽의 모습이죠. 이렇게 어깨선을 받고 그다음에 다 박으면 옆에 옆선을 받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어깨선 받고 옆선까지 다 박은 상태예요. 이게 안쪽의 모습이고요. 뒷모습이고요. 어깨선 이렇게 박아서 0.5cm 정도 시접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옆선은 아직 시접 정리는 안 됐는데 이렇게 옆선까지 박았습니다. 옆선도 역시 시접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할 건데요. 다음에 이제 소매랑 깔끔하게 시접 처리하는 것까지 할 건데 우선 요거 앞모습 다 완성은 아니지만 한번 뒤집어서 겉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네, 점점 옷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이 앞에 플레어를 좀 많이, 플레어 간격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 앞에 이렇게 반 해서 골로 해서 천에 접어서 접은 데다가 이제 바이어스 방향으로 하다 보니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플레어를. 그래서 보니까 플레어가 조금 어정쩡하게 지금 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됐고요. 나중에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품이 넉넉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목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앞에 여미는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다 솔개 없이, 앞뒤로 솔개 없이 했기 때문에 입을 때 어떻게 입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목돌레도 그렇게 머리가 들어갈 만큼 넓지도 않고 해서 뒤쪽으로 슬릿을 넣을까 하거든요. 앞쪽으로 처음에 넣으려 했는데 앞쪽으로 넣을까 아니면 뒤로 넣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뒤로 넣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바뀔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 앞쪽에다가 슬릿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입기 위한 거는 슬릿으로 할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나머지 그럼 퍼프 소매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접 정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